고등학교 1학년 1학기 공통수학 상에서 마지막 행렬 곱셈의 성질이에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다항식의 곱셈 그리고 식의 곱셈의 성질과 조금 다른 것들이 행렬에서 좀 있습니다. 자, 주의해서 강의를 보았으면 좋겠어요. 자, 행렬의 거듭제곱, 일단 첫 번째 행렬이 정사각 행렬이고 m과 n이 자연수일 때, 요 m과 n은 우리 지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연수일 때 a 곱하기 a, 행렬 a와 a의 곱을 a의 제곱이라고 표현하고 a 곱하기 a 곱하기 a를 a의 세제곱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어때? 똑같죠? 근데 주의할 점 보세요. 자, a의 세제곱은요, a 제곱 곱하기 a, 이렇게 a 4제곱은 a 세제곱 곱하기 a 이렇게 나타낼 거야. 즉 a의 n 플러스 1제곱은 a의 n제곱 곱하기 a와 같이 나타낸다. 자, 지수법칙은 쓰이나봐요. a의 m제곱과 a n제곱을 곱할 때 지수끼리는 더해서 행렬 a의 n 플러스 n제곱, 행렬 a의 m제곱을 다시 n제곱하면 행렬 a의 mn제곱이라고 나타납니다. 자, 이 행렬의 거듭제곱은 정사각 행렬에 대해서만 정의를 합니다. 자, 행렬 곱셈의 성질. 행렬 곱셈에서 결합법칙과 분배법칙은 성립합니다. 하지만 교환법칙은 성립하지 않는다. 별표. 자, 일단 성립하는 거 먼저 확인해 볼까? 결합과 분배법칙은 성립합니다. 이렇게 a와 b를 먼저 곱하고 c를 곱하나, a를 곱하고 b와 c를 곱하나, 이건 성립하죠. 결합법칙입니다. 그래서 a의 세제곱은요, a제곱 곱하기 a라고 할 수도 있고요, a 곱하기 a 곱하기 a를 이렇게 둘이 먼저 곱하면 a 곱하기 a제곱이라고 나타낼 수 있으니까 이건 결합법칙이죠. 이런 결합법칙에 대해서는 성립합니다. 자, 두 번째 분배법칙이에요. 행렬 a와 b 더하기 c의 곱은 a 곱하기 b 더하기 a 곱하기 c라고 나타낼 수 있습니다. 네, 역시 이렇게 분배해서 ac 더하기 bc라고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분배법칙, 즉 결합법칙과 분배법칙 성립하는 법칙이에요. 그런데 성립하지 않는 것, a 곱하기 b와 b 곱하기 a, 우리가 수화식에서는 교환법칙은 성립했었는데 행렬에서는 a 곱하기 b와 b 곱하기 a는 완전히 다른 행렬이 나오게 될 거야. 자, 궁금하면 해보세요. a와 b에 대해서 a와 b를 곱한 행렬과 b와 a를 곱한 행렬은 완전히 다른, 서로 다른 행렬이 나옵니다. 그래서 결합법칙은 성립하지 않는다. 이게 매우 매우 중요해. 자, 그러면 우리가 방정식을 풀 때 a 곱하기 b는 0이라는 꼴이 나올 거야. 자, 여기서 이제 0은 영행렬을 의미할 건데 a 곱하기 b가 0이다 라는 건 방정식에서는 a가 0이었거나 또는 b가 0이야 그랬었죠. 그런데 이젠 이게 성립하지 않습니다. 땡, 성립하지 않아요. a와 b가 모두 영행렬이 아닌 일반적인 행렬이더라도 두 행렬의 곱이 영행렬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자, 만약에 a가 0이 아닌 상태에서 a 곱하기 b라는 행렬과 a 곱하기 c라는 행렬이 같아. 그럼 결론 b랑 c랑 같을까? 땡, 이것도 아닙니다. 이것도 아니에요. 네, 왜? 이 행렬을 ab-ac는 0이라고 놓고 a로 분배법칙으로 묶었더니 이렇게 돼. 그러면 이게 0이 아니니까 이게 0일 거야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 안 됩니다. 네, 요건 따로 좀 적어 놓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면 결합법칙, 분배법칙은 성립하지만 교환법칙은 성립하지 않는다. 별표 100만 개. 그리고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와 함께 이렇게도 한번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4번. 실수 K에 대해서는 실수 K의 뭐 결합, 이렇게 K랑 A랑 곱해도 되고, 아니면 K를 B랑 먼저 곱한 후에 A를 곱해도 되고, 이건 교환법칙이라고
설명할 수는 없고요. 이건 실수배 성질입니다. 그 다음에 A와 영행렬의 곱은 영행렬과 A행렬의 곱과 같고 이건 그냥 영행렬이 될 거야. 자, 영행렬이라는 건 우리가 0000 요런 행렬이죠. 그래서 수에서는 0과 같은 느낌으로, 단위행렬이라는 건 1001, 그러니까 숫자 1과 같은 역할을 하는 행렬이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A와 영행렬의 곱은 무조건 0이 될 거고 0과 A행렬의 곱도 0이 될 거기 때문에 이때는 교환법칙이 성립하죠. 네, 요때만 교환법칙이 성립합니다. 자, 단위행렬 나왔습니다. 단위행렬 n차 정사각행렬 중에 1차 정사각, 2차 정사각, 3차 정사각행렬 중에 단위행렬이라는 건 1 또는 대각선 방향에 있는 이 수들만, 이 성분들만 1이고 나머지 성분은 모두 0으로 채워져 있는 행렬들, 이 행렬을 단위행렬이라고 하고요. 단위행렬에서 1차 단위행렬, 2차 단위행렬, 3차 단위행렬이라고 표현하고 모두 대문자 2를 나타내서 표현합니다. 자, 이 단위행렬은 숫자 1, 너희들이 알고 있는 1과 같은 느낌. 자, 어떤 수에다가 1을 곱하면 항상 어떤 수가 되지? 네, 요런 느낌의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위행렬을 제곱해도 세제곱해도, 즉 거듭 제곱해도 항상 그 단위행렬은 단위행렬 2가 됩니다. A와 2의 곱은 2와 A의 곱과 같습니다. 즉 A가 될 겁니다. 자, 단위행렬의 성질 두 번째 거 하기 전에 앞에 잠깐만 돌아와서 우리 교환법칙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했지. 요 내용 한 번만 좀 다시 짚고 갈 건데, 우리 다항식에서 a 플러스 b의 완전제곱은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의 제곱이라고 했었죠. 그런데 이게 이제 행렬에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자, 행렬에서는 왜 성립하지 않느냐? a 플러스 b의 제곱은 a 플러스 b와 a 플러스 b의 곱 형태야. 여기에서 분배 법칙은 성립하니까요. 자, a라는 행렬을 요렇게 곱할 겁니다. 그럼 a제곱 더하기 ab가 되고요. 더하기, 그 다음 b라는 행렬을 요렇게 곱할 건데, 요렇게 곱하면 ba가 되지. ba 더하기 b제곱이어서, 자, 다항식에서는 ab와 ba를 동류항이라고 봐. 그러니까 ba는 ab랑 같기 때문에 이 ba를 ab로 바꿔서 ab 플러스 ab가 되었으니까 요게 2ab라고 표현을 했던 거야. 그런데 교환법칙, 곱셈의 교환법칙 성립한다고요? 안 한다고요? 이렇게 표현할 수 없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행렬에서 완전제곱 형태의 식을 전개할 땐 절대 이 두 개의 항이 더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a제곱 더하기 ab 더하기 ba 더하기 b제곱이라고 표현을 해야 돼요. 그런데 단위행렬로 잠깐 다시 넘어올게요. 단위행렬의 생렬에서 a 플러스 2의 완전제곱은 a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2라고 되어 있어. 이거 우리가 익히 알던 완전제곱식인데요, 선생님. 자, 단위행렬에서는요, a 플러스 2의 완전제곱식을 행렬로 계산하면 a제곱 더하기 ae 더하기 2a 더하기 2의 제곱인데, 자, 단위행렬은 a이든 2a이든 모두 a가 됩니다. 자, 요 a도 a가 되고 2a도 a가 돼요. 그리고 2의 제곱은 그냥 2가 돼요. 그러면 이때 a라는 행렬과 a의 행렬은 같은 행렬이니까 둘을 더하면 2a라고 표현할 수 있지. 그래서 요 행렬은 a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2라고 정리가 돼요. 자, 차의 완전제곱꼴도 같은 모양이고요. 그리고 행렬에서 합차 공식 성립해야 안 해? 자,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 우리가 일반적인 식에서는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라고 했었지. 이거 성립할까 안 할까? 자, 역시 성립하지 않습니다. 왜? 곱셈의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이 식을 정리했을 때 a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a 마이너스 b제곱입니다. 자, 절대 동류항이 아니기 때문에 덧셈 뺄셈이 불가능하죠. 같은 모양이 아닙니다. 그래서 a 플러스 b a 마이너스를 전개하면 이런 모양의 식이 나와야 되는데, 이런 모양이 나와야 되니까 이 성질은 성립하지 않아. 그런데 단위행렬 같은 경우에는 성립합니다.
a 플러스 2와 a 마이너스 2의 곱 형태를 전개해보면 a제곱 마이너스 ae 플러스 2a 마이너스 b제곱이 되고, 이때 a2를 a, 2a도 a가 되니까 마이너스 a와 플러스 a를 더하면 요건 0 돼서 사라지겠죠. 영행렬이기 때문에. 그래서 a제곱 마이너스 b제곱꼴로 정리가 됩니다. 자, 행렬에선 이런 성질들이 있다. 단위 행렬에선. 일단 중요한 포인트를 다시 잡아보면, 행렬 곱셈에선 중요한 거 뭐? 네, 절대로 교환법칙이, 곱셈의 교환법칙은 성립하지 않는다. 네, 요 내용 기억하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단위 행렬 숫자 1과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는 단위 행렬, 네, 정사각 행렬 형태 1차, 2차, 3차 꼴로 생겼다. 그리고 단위 행렬에 대해서는 교환법칙도 성립하더라.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 자, 특강 켈리 해밀턴 정리라고 해서 우리가 2차 정사각형렬, 자, A가 2차 정사각형렬 각 성분을 순서대로 그냥 A, B, C, D. 자, 이건 단위 행렬이죠. 1, 0, 0, 1. 0 행렬입니다. 0, 0, 0, 0에 대하여 A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D A 더하기 AD 마이너스 BC는 0이다. 자, 요 정리를 켈리 해밀턴 정리라고 합니다. 자, 공식처럼 외워줘야 되는데요. 외우면 좀 편해져요. A 제곱 빼기 한 다음에 A 플러스 D의 행렬 A 더하기 AD 곱하기 BC를 뺀 거, AD 마이너스 BC의 단위 행렬 2를 곱해주면 이 값은 0이 된다. 하나의 공식처럼 기억하면 좀 편해집니다. 자, 참고 하나 보고 가자. 참고. 자, A라는 행렬이 주어졌을 때 켈리 해밀턴 정리에 의하여 A제곱 마이너스 3A 더하기 2는 0이다가 성립합니다. 자, 요 3이 A 플러스 D 이렇게 온 거고, 마이너스의 A 플러스 D 더하기 요 2가 AD 마이너스 BC를 통해서 계산한 상수예요. 요게 성립하지만 A제곱 마이너스 3A 플러스 2는 0이라는 걸 성립한 행렬이 A만 있는 건 아닙니다. 자, 꼭 그런 건 아니다. 이 행렬이 그래서 개념적으로 조금 좀 낯설죠? 자, 특강 문제 하나 풀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특강 1번 켈리 해밀턴 정리 행렬 A에 대하여 A제곱 마이너스 5A를 구하여라. 자, 우리 켈리 해밀턴 정리가요. A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D의 A 더하기 AD 마이너스 BC의 2는 0이다 라는 식에 한번 대입해 보면, A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D, A와 D를 더한 것 5A 더하기 AD 마이너스 BC. 자, AD 이렇게 곱해주면 6이고 마이너스 BC 곱해주면 1이고 여기에 단위 행렬 2를 곱해주면 0이야. 즉 A제곱 마이너스 5A 더하기 5E는 0이라고 정리가 된대. 이때 A제곱 마이너스 5A를 구하라. 이걸 구하라고 했으니까 요 플러스 5E를 우변으로 이항해주면 정답이 나오죠. A제곱 마이너스 5A의 결과는요, 마이너스 5E가 됩니다. 자, 이 마이너스 5E는 2는 1, 0, 0, 1 형태니까 마저 정리해주면 마이너스 5, 0, 0, 마이너스 5라는 행렬이 되겠습니다. 해서 정답이 된다는 거야. 자, 이 켈리 해밀턴 정리를 알면 이렇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면 여러분들이 직접 다 전기를 하고 풀어야 됩니다. 자, A제곱 구해주고 A제곱에서 5A를 빼주고 정리를, 이 과정보다 훨씬 더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정리니까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